물이 반쯤 담긴 컵이 앞에 있다. 누군가는 물이 반쯤 찬 것으로 보면 낙천주의자고 물이 반쯤 빈 것으로 보이면 비관주의라고 한다. 그럼 그냥 물을 마셔버려라. 당신은 문제 해결사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길 간절히 원하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한 주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월요일입니다. 이 영상을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듣는 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기점으로 다음 월요일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까지 진짜 정신줄 꽉 잡고 하루하루를 플러스 에너지로 채워 넣으시죠. 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에선 특히 월요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운 넘치게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그랜트 카돈에 져서 10배의 법칙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보태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룰을 완전히 깨부수고 정말로 완벽한 성공 마인드를 장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제시하는 6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다, 아니다를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1. 성공은 특별해서 모두가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성공은 선택사항이다. 2.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너무 큰 목표는 부질없다. 3. 살면서 문제는 최대한 일으키면 안 된다. 4.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필요하다. 5. 워라밸은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6. 비판은 최대한 안 듣는 것이 낫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은 사실 그냥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공 법칙 6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 마인드에 확실히 심게 해드리는 그 작업, 그걸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할 거예요. 일단 성공, 이거 도대체 뭘까요? 참 모호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우리가 말하는 부가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 어떤 물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3F, 그러니까 가족, 건강, 그리고 자유를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 3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공은 가족과 건강을 희생해가며 경제적인 목표를 무작정 달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각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한 900번쯤 말씀드렸던 제가 정의하는 성공에 대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룸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돈만 원하고 가족, 건강, 자유, 여가 이런 건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 자유,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한 여가 시간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사실 무지개를 갖는 거지 그 중에 한 가지 색상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MJ 드마코가 말한 만족스러운 균형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진짜 신기하게도 그랜트 카돈의 생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건 그냥 숨 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과 같으니까 성공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죠.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그 불만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삶의 각 요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돼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불만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불균형 상태에 안주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성공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맞춰야죠. 돈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못 보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서 건강 다 상하고 주말엔 피곤해서 여가 시간이고 여행이고 모르겠고 몸은 계속 깔아지고 이런 건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렇게 그냥 10년, 20년, 30년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가족, 건강, 자유, 지금 이 3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서 균형이 틀어진 부분이 어딘가요? 이 균형을 맞추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분은 어느 궤도쯤 올라와야 정말 마음껏 가족을 꾸리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자유를 즐길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생각해 보세요. 딱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동네 편의점 가는 길에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하면 저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사라질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균형을 어느 수준에 맞출지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배라는 말은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 건강, 자유를 통틀어 원하는 삶의 수준, 이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 컷의 그림을 상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한 컷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 원하는 삶의 균형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다면 그걸 마음속에서 그림으로 그냥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의무고요. 이건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진짜 솔직히 여기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계죠. 그거 가짜 한계예요. 제가 진짜 수십 년간 그 가짜 한계에 속아서 건강 잃고 돈 잃고 다 해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한계가 딱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공이 오든지 말든지 하고 있으면 당연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성공을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를 위한 의무? 많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부모로서의 의무도 있잖아요. 회사를 위한 의무는 뭘까요? 어찌되었든 휴가랑 빨간 날이 아닌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든 안 아프든 9시부터 6시까지 가서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 아이, 회사를 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의무는 진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의무, 성공 왜 못 본 채 하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살아가려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의무라는 걸 정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공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성공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통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결과, 즉 상택값인 거예요. 우연히 떨어지는 감이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공하려면 사실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책임이란 단어를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행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소소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딱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8일도 안 하셔도 돼요. 딱 일주일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가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나에게서 비롯됐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박을 가지라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모든 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다 보면 그때 진짜 딱 유용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닌 사람만 발휘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고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아도 그래도 피해자처럼 굴지 말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만 해보세요. 왜냐면 피해자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순간 사람이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거든요. 이거 사실상 내가 피해받았는데 뭐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건데? 수동적이죠. 상대가 내리는 결정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 마인드를 장착하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이거 하나 딱 장착하고 나니까 진짜 저한테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30년 동안 나한테는 없는 줄 알았던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하나만 알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것도 나는 못할 거라고 봤는데 되던데,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뭘 하게 되나요? 움직이게 되죠. 행동이 바로 이 지점에서 스파크 튀듯이 일어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죠. 제가 자꾸 인생 바뀐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잠재력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요. 그런데 그 재능과 잠재력들이 전부 다 실체 없는 한계 안에 갇혀 있죠. 그 탁월함을 제발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품속에 고이 간직하다가 죽는다고 해요. 제대로 살아갈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성공이 의무고 숨쉬는 것과 같다는 진실을 알면, 인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태가 성공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목표를 찾습니다. 폭발적으로 행동할 거고요. 성공은 그 행동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성공은 의무입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마인드 장착이 되셨으면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목표는요? 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절대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진짜 뭐든 저항을 이겨내려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할 커다란 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목표는 뭔가 계속 수치만 확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만 줄 뿐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해요. 이제는 다르게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 현실적? 그런 거 모르겠고 진짜 큰 목표여서 장대한 목표여서 간직하기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빛나는 것 같은 그 목표를 들고 이제는 그걸 진심으로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그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활력과 동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결심을 했다면 더 이상 큰 목표가 불행의 원인이다, 불행의 씨앗이다,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통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 대작 시리즈 3부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루의 습관은 여러분이 큰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툭 튀어나오는 하루의 조각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작은 습관의 나열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12달이니까 1년 동안 360만 원 모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목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 재무 스케줄입니다. 목표가 아니라요. 목표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을 머리에 제대로 입력시켜 놓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한 것들을 막 하다 보니 뭔가가 습관이 되었다. 이 순서로 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그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표는 크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넓은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되 돈을 목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건 안 됩니다. 다른 목표와 결부시켜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알맞은 동네에 가장 쾌적하고 멋진 강아지 파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그려지는 그 목적과 돈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이게 아니라요. 눈에 그려지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한 컷의 그림이어도 괜찮고 여러 장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면 돼요. 그 그림들을 잘 섞어서 돈의 액수와 결합해 보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엄청난 자극과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잡을 때는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잡으면 돼요. 1.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목표를 세우세요. 바로 이걸로 성공하는 겁니다. 2. 무엇이든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면 사실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뭘 목표로 삼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가능성에 제한을 둬서 아예 뒤죽박죽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잠재력, 탁월함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삶이 당연하도록 행동하는 데 집착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제가 장담컨대 이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목표에 관심 없이 살아요. 정말 그래요.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목표 적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 자체를 본인 인생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죠. 여러분은 매일 목표를 적고 소리내어 말하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행동은 여러분의 삶을 쥐고 뱃머리를 틀어버립니다. 그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배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 정말 뭐든 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삶의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 문제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최대한 수동적으로 그냥 지금이랑 거의 똑같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와 두려울 수준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뭐든 하십시오. 대부분 행동하기를 귀찮아하거든요. 그게 다 약속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행동은 안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새로운 문제와 난간에 부딪히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시잖아요.
근데요, 이 감정이란 건요,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감정을 희생양으로 많이들 삼거든요. 그동안 두려움을 피하려고 했다면 인식을 한번 전환해 보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딱 드는 그 순간이 지금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다 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롤러코스터라고 했을 때 덜컹거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것도 여러분 자유고, 두 팔을 들고 환호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흔한 말로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두려움을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추구하세요. 느끼세요. 걱정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편한 것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미루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되지? 고민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미루는 건 두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뭘 미루고 있다면 같이 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같이 할 사람까지 만들어버리면 압박감이 더 심해지니까요. 와, 내가 진짜 이래도 돼? 이게 맞는 건가? 싶을 겁니다. 그럼 성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을 할 거면 지금까지 안 해본 걸 해야 한다라고요. 그 시작이 이겁니다. 저지르고 싶은 일의 사이즈를 그냥 키워버리세요. 그러면 이젠 정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를 겁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요, 실체 없던 희망이란 감정은 사라지고 그 목표는, 그 삶은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그 삶이 희망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현실이 되길 원하시나요? 답은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영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1시간 동안 고객 15명한테 전화할 걸 15분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러니까 15분 동안 고객 15명한테 전화를 돌리는 거죠. 네, 여러분, 보통은 15분이면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1시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9시부터 6시라는 근무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주어진 일을 최대한 늘려서 하죠. 과거에 제가 동료한테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회사 생활은 1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느리게 늘려서 8시간 동안 하는 게 바로 회사 생활이다. 네, 맞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건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린 아니잖아요. 가족, 건강, 자유,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해 경제적 수준이 지금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소위 성공할 여러분에게 저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도약을 위해서 지금은 일단 싫어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을 폭발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리실 텐데요. 아니에요.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며 사는 시간을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면요, 지금 당장 싫은 그 일도 더 이상 싫은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디에 있건 뭘 하건 내가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거기서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그래야 보상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고 거기에 몸담는 기간은 단축되니까요. 자, 한숨 좀 돌릴까요? 그런데 쉬는 건 언제 쉬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침 성공하는 사람들의 휴식에 대해서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는 삶에선 쉬는 것도 전략이 되어야 하니까요.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막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까요? 사실 이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요, 보통은 자기가 가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시간 관리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생각 대신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보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돈도, 가족과의 행복도, 건강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걸 신경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이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 통제하게 두지 마세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근무 시간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대부분은 일을 일처럼 느끼는 수준으로만 일하죠. 일을 해치우고 지나가야 하는 것들로
치부합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보상이라고 여기며 일합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만 하는 여러분의 그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커리어 전반에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 변화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드린 일단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 첫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들, 새로운 문제,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또 목표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그렇게 숨쉬듯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비판,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거고 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사람인 이상 비판이 딱 들어오면 안 좋은 감정 바로 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드디어 한 발 뗀 거죠.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엄청난 행동량과 삶의 의지에 그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언의 형태를 띈 채로 비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잘 안 풀리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견제 안 합니다. 비판도 안 해요. 본인보다 아래에 있는 라이벌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태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충분한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도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똑같은 일이라도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최고 수준으로 해내면 또 어딘가 짜릿한 포인트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몰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세 어린이는 하루 평균 예스를 12번, 노를 122번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가 노가 아닌 예스를 습관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해내면 또 성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작은 말 하나도 남들과 다르게 가세요. 네, 여러분, 살면서 불가능이란 단어에 묶여서 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셨을 겁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늦은 건 없어요. 나이 60, 70 다 괜찮아요. 흘려보낸 것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으로 오는 것들에 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오는 기회를, 그리고 세트로 따라올 새로운 문제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